네, 요즘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네, 특히 무주택 조건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이 무주택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네, 이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즉,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총 8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다른 말로 이 8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건데요. 네, 디딤돌 대출에서 무주택 조건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므로 이 8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지겨울 수도 있지만 디딤돌 대출을 준비 중인 분께는 이보다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네, 주위에 보면 상속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받았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해당 지분을 디딤돌 대출 신청 전에 처분할 경우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네, 만약 일부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당연히 무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간주하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전체 지분이 아닌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처분했을 경우만 말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처분했으면 당연히 무주택인데 무주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네, 무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했다면 주택을 소유한 이력도 없다고 보는 거죠. 네, 따라서 처분한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이력만 없다면 생애 최초 여건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공유 지분뿐만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8가지 경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데요. 네, 따라서 내가 8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이력만 없다면 생애 최초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8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생애 최초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상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직계 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면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복잡한가요? 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수도권 외에 도시 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단독주택을 소유하여 살고 있다가 팔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면 해당 단독주택은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해당 주택은 무주택이니까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애 최초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네,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인데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네, 본인이 주택 사업자인데 분양 목적인 주택을 건설했다가 전부 분양 또는 처분하면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네, 간단하죠?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네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것도 말이 긴데 간단합니다. 본인 사업체의 직원 숙소용 또는 정부 승인을 받고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데요. 네, 더 간단히 말하면 직원이나 근로자를 위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서 다섯 번째입니다. 네,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 2호 또는 두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입니다.
네, 즉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네, 쉽죠? 본인이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계획 중이신 분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생애 최초 5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네, 사실 이번 영상은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네, 다른 것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지금 내용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여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속인 부모님, 조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네, 이 요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해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첫 번째, 디딤돌 대출은 부부가 일심동체이다. 네,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신 아버지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머님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즉 일단 직계 존속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만 63세 아버지께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배우자인 어머니께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무주택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두 번째 해석으로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인 주택 명의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예를 똑같이 적용해 보면 만 63세 아버지께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배우자인 어머니의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주택 명의자인 아버지께서 만 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후자인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인터넷상에 첫 번째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였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일 시에 무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즉 주택 소유자의 나이만 확인하지 그 배우자의 나이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이제 명확해지셨죠? 직계 존속의 주택 소유자, 주택 명의자의 나이만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럼 다음 일곱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입니다. 네, 그냥 간단히 해석하면 폐가이거나 멸실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 재건축, 재개발용으로 멸실된 주택은 적용 못 받습니다. 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멸실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디딤돌 대출 못 받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래 걸렸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볼까요? 네, 간단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네, 무허가 건물이니까 당연히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으로 보는 게 당연하겠죠. 대신 무허가 건물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의 수많은 조건 중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8가지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 또는 처분했을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한 이력만 없다면 생애 최초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냥 듣고 홀려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